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토라노문 힐스. 처음 방문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와,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잘 해 놨지?' 라는 게 정말 새삼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정말 고무적이었던 건 녹지가 이런 노른자 땅에 이렇게나 많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던 기억입니다. 뭔가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는 금융맨 같은 느낌이 마루노우치라고 하면, 토라노모는 뭐라고 할까요? 좀 린넨 셔츠에 반바지 그리고 로퍼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전문직의 이미지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동네 입주 기업을 보면 뭐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 컨텐츠, 마케팅 업계에서도 토라노몬의 털을 잡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라노몬 지구 자체도 정말 대단하지만 도쿄 내에서만 해도 시부야, 신주쿠, 시나가와 록봉기 등 정말 다양한 비즈니스의 거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기업의 종류나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에 그것을 좋게 상회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회의 요소,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들 중에 가장 관심이 많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바로 세금이 너무 비싸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실제로 같은 연봉을 받아도 손에 떨어지는 게 다르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 있는 이 크나큰 기회를 놓치기엔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세 가지 구체적인 기회의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이즈가 다른 채용 규모입니다. 애초에 인구, 경제 규모, 기업의 수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갈라파고스, 그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준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외국인들을 채용하지 않겠지만 현재 일본 내 경제 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맞물린 일손 부족의 상황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의 규모만큼 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한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청년 취업자의 순 감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체감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일자리 감소는 정말 현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전 세계 외국인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일본은 기회의 폭이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라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근무해 본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상당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매니저를 비롯해서 팀원 모두가 합심해서 매일매일 태스크를 관리하고 리뷰하는 게 너무 귀찮았는데, 막상 한국에서는 목표만 설정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의 역량에 기대니까 오히려 무섭더라는 이야기를 하던 게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처럼 양 국가의 업무 스타일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일본의 이런 집단 의결 체제는 뿌리 깊은 일본인들의 책임 회피 본능에서 기인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스크를 하나하나 관리해보고 모든 멤버가 각자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한국에서보다 훨씬 회사라는 조직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조직이라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조직에서의 커리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추후에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결국 규모가 커지면 조직을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학습과 인사이트를 가지는 것은 매우 값진 기회일 것입니다. 일본인들 막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만의 레슨을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간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셋째, 훨씬 넓은 커리어 형성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신졸 시장도 한국에 비해서는 기회가 상당히 많지만 제가 더 주목하는 분야는 바로 전직 시장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직 시장은 이렇게 빨리 성장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앞서 언급한 인력난이 큰 원인이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일본인들의 매니저 기피 현상이 이러한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직장인들의 77%는 일반 사원으로서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늘어나는 책임에 비해서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컸는데요. 거기에 더해 보통 자기 역할을 다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을 넘어서 모두를 다 아울러야 된다라는 책임은 일본인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도 그리 크지 않다면 사실 가고 싶을까요?
저 같아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가고 싶지 않을 텐데요. 어찌됐건 가만히 있어도 여전히 정년까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현실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직을 포기하고 조금 고개를 숙이더라도 이제 일반 사원으로서 다니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경력자를 활용해서 부족한 관리직의 포지션을 채우는 곳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더불어 전직 시에 업계와 직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한국보다 훨씬 넓습니다. 최초로 입사한 업계로 나의 미래를 정하기보다는 내가 수행한 역할과 나의 특성이 전직하고자 하는 포지션과 잘 매칭된다면 업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트랜스퍼가 가능하기에 개인의 커리어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넓은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숫자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지금 받을 급여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장기적인 커리어 아닐까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사회에 나를 내던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그리고 점점 커리어의 여정을 나에게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첫 회사가 중소이거나 안 좋으면 커리어 꼬이고 인생 망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첫 커리어로 인해서 정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더욱 최적화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도 이제 새로운 인원들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우호적이고요. 당장의 월 몇십만 원 vs 장기적인 커리어의 가능성.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테디였습니다.